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올해 첫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유동성 지원을 2분기까지 유지하기로 했고, 또 글로벌 증시에 영향 미치고 있는 우한 폐렴에 대해서는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소비에 대해서는 강력하다에서 적당하다로 그 평가를 한 단계 낮췄는데요. 조금 전에 발표된 4분기 GDP 성장률은 2.1%로 예상치에 부합하게 발표가 됐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에 영향 미치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참 많이 생기실 텐데요.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면 트레이더들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후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씨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씨는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찼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황금연모 트레이더, 그리고 지수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 꽉 채워서 오늘도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 준 차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기분이 매우 좋은데 워낙 또 리딩, 차트 리딩에 또 뛰어나신 분들과 함께해서 오늘은 조금 편하게 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좋은 기분으로 저희 1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황금연모 트레이더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방송국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앵커님 책상 같은데 책상에 순망치한이라는 글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런 이게 밀접한 관계를 나타나는 뜻인데 그렇죠. 거기에 해석이 순간 망치로 한 대 칠 뻔했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증시가 그런 걸 의미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지 않는 그렇죠. 방송을 하도록 오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이가 시리지 않는 방송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수 트레이더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출연인데요. 제가 여기를 왜 나왔나 하고 생각해봤는데 일단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뉴스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가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뭔가 배워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려고 지금 나왔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세 분 모두 정말 좋은 정보들, 알찬 정보들 가득가득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꼭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현재 선물시장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 선물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0.64% 하락세입니다. 3,25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어제도 하락세였는데 오늘도 이어갑니다. 전일 대비 0.43% 내림세입니다. 9,05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2.33%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5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6% 오름세입니다. 1,58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4% 강보합입니다. 1.105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흐름이 보이고 있네요. 어제에 이어서 또 지수 선물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는 어제도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우준 차장님 오늘 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어제부터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 오늘은 벌써 초반부터 0.6% 정도 지금 S&P는 빠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저께만 해도 우한 폐렴 얘기가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사그러드는 듯 네. 하다가 오늘 또 보니까 사망자가 벌써 170명으로 급증해 있고, 맞아요. 네, 확진자도 또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2월 중순쯤에는 이제 뭐 절정에 다다를 거다 뭐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고, 어제 FOMC에서도 또 파월 의장이 또 우한 폐렴에 대한 또 우려를 또 얘기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 투심이 매우 위축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술 뭐 이제 실적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할 텐데, 네, 지금 그렇게 딱히 올라갈 만한 힘이 그렇게 네. 많이 보이진 않아서 오늘도 조금 하락세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골드는 지금 뭐 이렇게 불확실성이 네, 많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 또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늘도 뭐 벌써 0.5% 상승하고 있고, 아마 골드는 뭐 계속 지금 일단 내일은 또 브렉시트에 대한 또 약간 뭐 우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네. 약간의 또 불안감은 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단 당분간은 또 오름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원유도 지금 뭐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네.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보기 좋게 네, 틀렸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어제도 원유 재고 발표가 매우 또 급증한 그렇죠. 상태로 또 나타났죠. 네, 그리고 지금 뭐 미국도 계속 생산량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또 신규 뭐 가이아나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계속 또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마침 또 우한 폐렴이 겹치면서 네. 중국의 또 수요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당분간은 네, 이거는 조금 반등세를 보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대응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식들 들어봐야겠죠. 외신센터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현재 선물 시장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지금 하루 새에 38명이 사망하면서 총 사망자 수가 170명에 이르렀고요. 또 페이스북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증상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또 US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타났고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소폭 상회하면서 오늘 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슈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연준이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했죠.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동결을 했고요. 또 IOER 역시 1.55%에서 1.60%로 0.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다만 가계 소비 증가에서는 이전 성명서에서는 강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은 moderate, 완만하게 늘었다고 표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연준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지수에서는 조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에 관련한 표현을 보시자면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2% 목표에 대해서 근접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returning to, 돌아가고 있다고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준은 지금 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재정증권 매입을 최소한 2분기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렇다면 대차 대조표 확대 역시 2분기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버나이트 레포 운용도 최소한 4월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4월까지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조정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 이후에는 이 조정들이 멈춰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하게 됩니다. 흐름이 정말 지금 사서 5월에 팔라라는 이야기처럼 흘러가고 있을지 함께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연준은 당분간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연내 금리 인하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실제로 우한 폐렴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성장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전에 지수 트레이더님께서 세상에 이 시장에 가장 무서운 건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닌 불확실성이다라고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ING도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은행들 역시 지금 이렇게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사태가 퍼지고 있는 건 중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약세를 보일 거다라는 우려를 함께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또 트럼프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마침 백악관이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에서 살펴보실 텐데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이 우한 폐렴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더라도 우리는 대중관세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나바로는 우리가 왜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는지 그 점을 생각해봐라. 그것은 중국이 대규모의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자국의 국영기업들을 이용해서 현지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 또 미국 노동자들을 중국에서부터 몰아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또 대중관세 2단계 협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세를 볼모로 2단계에서 추가적인 협상을 끌어낼 그런 포부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이 무역 합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은 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한 만큼 구매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스냅백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유심히 지켜보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채권 시장에 경고음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런 시장의 경기 우려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도 압박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걸 보고 지금 이렇게 채권 시장이 위험하냐라고 판단을 한다면 바로 이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격차가 1베이시스 포인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3개월물과 10년물의 커브 역전이 임박해 보이는데요. 통상 이 두 채권의 금리 격차는 1950년대부터 경제 성장, 경제 둔화와 이 증시 붕괴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지금 조금 심각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면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나 증시 붕괴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정상적인 국채 수익률 곡선이고요. 이 가운데 곡선을 보시면 이게 경제 공황이 왔을 때 그때의 국채 수익률 곡선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곡선은 지금 2019년 현재 국채 수익률 곡선인데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경제 공황 상태랑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 기사에서는 이미 월요일 날 3개월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피해갈 수 없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곧 증시의 버블이 꺼질 건지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가 이야기 짧게 드려볼 텐데요. EIA가 미국의 크루드 오일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70만 배럴 상회하면서 총 335만 배럴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제 유가 크루드 오일 낙폭 확대하고 있죠. 또 WTI는 지금 재고 지표 발표 이후에 $50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3개월간 최저치까지 기록하면서 이 유가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브렌트유는 예멘 반군 후티가 아람코의 이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슈들은 조금 시장에 부정적인 재료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트레이딩 성공하셔야겠죠. 오늘 모신 트레이더 분들과 함께 다양한 시장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좀 길게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또 두 분의 트레이더 모셨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트레이딩 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좀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으면서 좀 영향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리고 오늘은 또 WHO가 긴급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혹시 결과가 나오면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나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지수 선물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세 분은 현재 상황에서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우리 연모 트레이더님만 매수를 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뭐 사실 우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시장을 이제 강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마 2주 전부터 계속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이 곧 시작될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두가 지금 다 안 좋아라고 얘기를 했죠. 모두가 다. 그리고 사실 급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장이 우리가 뭐 증시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스닥이나 S&P를 본다면은 최근에 실적 시즌에 의해서도 하락을 좀 했지만 어쨌든 심리적인 위축이 상당히 좀 차지했다라고 봤었을 때 어제 일정하게 반등을 좀 하다가 막판에 또 실패가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왜 또 내리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때에 주간에 어느 정도 저는 좀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이 하락폭에 대해서는 이제 큰 그림은 어쨌든 쉬어가더라도 더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오늘 5시 그리고 또 9시 그리고 이 시간대에 보면 계속해서 저점을 좀 올리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일단 장 출발을 해서는 상승 그러니까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5시 그리고 9시 기에서 조금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장과 함께 조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매수를 들어간다면 어디에서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나스닥보다도 사실은 S&P가 어제 같은 경우 더 많이 빠졌었어요. 나스닥이 좀 덜 빠지는 흐름인데 네. 지금 자리가 9,063포인트 여기가 우리 6시 그러니까 유럽장이 개장을 하죠. 오늘 유럽 쪽에 이제 지표가 많았었는데 거기를 부딪혔다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가격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격이 무슨 더 싸게 사려고 하는 것은 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지 외려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었을 때가 반등을 할 때도 탄력을 받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히려 낫지 더 빠진 자리에 사는 것은 오히려 더 하락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장에서 6시 30분쯤에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저항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매수를 들어가도 좋다라고 보고 계시고 우리 두 분은 오늘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지수 트레이더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자, 오늘 나스닥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는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뭔가 하나씩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제일 처음에는요. 가장 상위 분차트를 보세요. 상위 분차트라는 거는 주봉이 있고 일봉이 있고 그다음에 분봉이 있습니다. 분봉에서도 120분봉, 60분봉, 15분봉, 5분봉이 있거든요. 자, 그중에서 제일 먼저 볼 거는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 나스닥은요. 가장 중요한 지금 보시면요. 그때가 언제지? 9월 11일 작년이죠. 작년 9월 달부터 제가 간단하게 이평선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평선을 보시면 10MA 안으로 지금 몸통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몸통이 5MA 안으로 들어오면 매수와 매도 세력의 힘의 균형이 바뀐다고요. 자, 그래서 저번에 며칠 전이죠. 저번 주 이게 1월 24일 날 음봉을 보시죠. 이게 지금 5MA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힘의 균형이 바뀌어서 10MA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어제 올라갔던 거는 미국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증시에서 하락하기 전에 중소형주들이 먼저 날뜁니다. 어제 올라갔던 주식들은요. 메이저 주식들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중소형들, 소형주들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던 거고요. 지금 다시 어떻게 되나요? 몸통이
그 위를 차고 올라가지 못하고 10MA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도 지금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게 지금 일단 힘의 균형이 바뀌었다고 보고요. 일봉 차트에서 10MA를 넘지 않으면 계속 매도 전략을 보는 게 저는 여기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평선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하나씩 좀 챙겨가시면 많은 도움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준 차장님, 네. 그간에는 좀 매수를 보셨는데 오늘은 네. 또 매도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제 생각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네. 저는 FOMC 그 결과 발표를 조금 얘기를 네, 하고 싶은데, 그 보면은 IOER 금리를 결국 소폭 5bp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을 약간 좀 억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전략이거든요. 근데 네. 어제도 이게 예상과 뭐 부합한 대로 뭐 그렇게 큰 뭐 예상치에 뭐 부합했다. 그래서 뭐 네, 시장에 네. 뭐 영향 주지 않았다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좋은 뉴스거든요. 뭐 4월까지 계속 레포 금리 시장에 뭐 개입을 할 것이고 네. 뭐 이런 약간 뭐 계속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도 그렇죠?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는 물론 우한폐렴 얘기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IOER 제가 많은 뉴스를 찾아봤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뭐 우한폐렴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을 할 여지가 있다. 연내에 한 2번 정도 이제 할 여지가 있다고 좀 좋은 반응들이 뭐 한 10개 중에 8개 정도가 나왔고 2개 정도는 이 IOER 금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유동성을 결국 억제한다는 거는 결국 레포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발을 빼겠다는 거를 약간 좀 암시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조금 이런 거에 시장 약간 트레이더들이나 뭐 미국 금융가 월가에서는 이거를 조금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요거를 뭐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네. 9,000선이 지금처럼 심리적으로 좀 취약할 때는 심리적 이제 지지대가 조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9,000이 딱 심리적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9,000이 무너지면 이게 조금의 큰 폭의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9,000이 깨지면 매도를 들어가되 지금은 좀 관망하는 추세로 갔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9,000선이 깨지면 매도를 들어가되 지금은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오늘 지금 한 4시 40분 정도에 9,000선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해서 좀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심리적 지지선을 9,000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의견 전해드렸고 그렇다면 우리 지수 트레이더는 오늘 좀 자세한 포지션 전략을 주신다면 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똑같은 말을 또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확률에 진입을 해야지 가장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항상 만드시고요. 처음에 시나리오 1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선이 있다. 그러면 그 기준선에서 내려가서 했는데 그걸 넘어갔다. 그럼 그 다음 기준선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 기준선에서 다시 내가 오늘 매도를 보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잡아가서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5분 차트하고 15분 차트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5분 차트가 더 편하겠네요. 자, 5분 차트를 보면 이게 히든 바텀이라고, 그러니까 히든 바텀하고 히든 탑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여기 올라온 자리가 지금 고점을 넘었죠. 그 전고점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고점이 정고점을 살짝 넘었어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내려갔는데 이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따가 올라갔을 때 그 장이 시작하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스탑 헌팅을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스탑로스 다 걸러내는 작업.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만약 다시 올라간다면 그 1월 30일하고요. 1월 30일 날 있었던 그 숨어있는 저점 보이시나요? 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거를 9080 자리. 그러니까 네, 9080에서 90 이게 보면 5분 차트에서 여기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예, 90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9080 9090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이 자리가 올라오면은요. 매도를 한번 이렇게 진입하는 게 저는 지금 그 자리가 기준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짧아서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지금 차트상으로 9,080선 이 자리에 올라오면 매도를
9,090선, 네네. 9,090선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매도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 참고하셔가지고 좀 여러분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뭐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들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많은 도움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연모 트레이더님은 오늘 매수 들어간다면 뭐 지금 자리도 괜찮아요. 지금도 아까도 네. 그럼 지금도 계속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이게 사실 이 나스닥이나 S&P가 1포인트가 4틱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해외 선물하는 사람은 틱가치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자리보다 한 30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나면 120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수익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죠. 이 시간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막 갑자기 추세를 보는 사람이 지금 뛰어들어가지는 않거든요. 타이밍을 잘 따질 수 있는 이제 거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간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30일이죠. 네. 내일이 이제 1월이고 사실 1월이 조금 더 보너스가 많은 날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10분 차트예요. 네. 10분 차트 보시면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둥근 산을 만들고 네, 내려왔죠. 내려올 때마다 걸리는 자리가 이제 그게 저항선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수가 보통 하락이 크면 60포인트 이상 막 빠지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아직까지 본장을 앞두고 한 40포인트, 50포인트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여기 저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한 9,080선 이 정도까지는 반등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도 반등 자리에 수익폭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9,000에 대한 그 심리적인 지지선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주가라는 거가 버티다가 무너지면 그 자리가 정말 뚝이 터지듯이 무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9,000 자리는 우리가 28일, 29 계속해서 머물렀었던 자리고, 그러니까 우리 준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자 들어가는 건 좋은데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한다면은 현재 9,030포인트가 깨지면 무조건 빠져나온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도 매수를 봐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 주셨고 오늘의 저항은 한 9,080선 정도 그 정도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들어가더라도 지금 58선이니까요. 한 여유 있게 한 20포인트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일단 9,030선까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짚어드렸고요. 잠시 후에 개장하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어서 오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도 지금 일봉상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2%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세 분은 과연 오늘 오일 어떤 방향 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우리 두 분은 매도 들어주셨고 우리 연모님은 관망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지스트레이더부터 매도 의견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도 지금 제일 먼저 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네, 일봉을 보시면 지금 그 전에 일봉에서 지지하는 자리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3번을 지금 지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자리가 지금 아직은 안 왔어요. 일봉이. 지금 일봉상 네. 지금 음봉인데 이 음봉이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지금 정고점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여분이. 그래서 지금 이 탄력대로 간다면 정고점까지 지금 최소한 몸통으로 따지면 51.16이고요. 네. 밑에 꼬리로 하면 50.30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때까지 올 때까지는 매도 뷰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50.39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고 계시는데 그럼 지금 또 매도를 봐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예. 근데 항상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11시 30분 지나고요. 이 장들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계속 흔들릴 때 어느 선에서 저항선이 되는지 보시고요. 그 저항선에서 맞춰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잠깐요.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 크루드 오일은 그냥 묻지마 하락이죠.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위에 저항선이 있어요. 네. 15분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저항선이 52.60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53
53.00, 53.17이 있거든요. 이 두 자리 중에서 어떤 자리가 오면은 첫 번째 진입 먼저 해보시고요. 올라가면 그 위에서 한번 다시 매도 진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매도뷰를 주셨는데 좀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따 11시 반 개장 후에 좀 상황을 확인하고 들어가자고 의견 주셨는데 반등 시에 매도 들어가 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준 차장님도 매도 주셨으니까 같이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저도 지수님 의견처럼 이제 반등 시에 매도 들어가는 게 참 좋은 전략 같은데 지금 그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사실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게 원자재 쪽입니다. 원유랑 이제 전기동 카퍼. 네, 카퍼도 지금 뭐 10일 연속 빠지고 있고 지금 원유도 뭐 우한 폐렴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여기에 또 이제 수요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반등을 줄 요소는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재고까지 또 뭐 늘어난 걸로 나타났고, 네, 겨울도 뭐 그렇게 또 뭐 안 춥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반등에 일어날 요소는 뭐 또 지정학적 우려가 한번 터지면은 또 그때는 모르겠지만 그런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은 당분간은 매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이렇게 차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숫자라든지 그런 수치는 드리진 못하겠고 네, 일단 저는 방향은 매도로 보되 반등이 나를 시에 네, 매도로 하는 게 좋고 이것도 저는 어쩌면 5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0선이 만약에 또 깨진다고 보면은 이것도 또 50선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긴 심리적 지지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은 뭐 47선, 48선까지 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51선으로 이렇게 1불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지지대 설정해놓고 뭐 이렇게 손절 대응하시면서 조금 아무튼 반등 나올 시에 매도 이런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50선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맞아요. 원유 재고도 급등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펙이 이 감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3월까지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상황인데 최소 또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라고 이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도 뭐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감산 오펙보다는 사실 이제는 미국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생산량은 매일매일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고 조금씩도 아니고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더군다나 지금도 계속 발굴 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어디서 유전이 또 실 유전이 또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뭐 한 5년, 6년 전부터는 오펙보다는 사실 조금씩 그 무게추가 미국 쪽으로 기운다고 봐도 되고 여기에 또 신생 뭐 가이아나라든지 뭐 노르웨이라든지 여기서도 또 증산이 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펙이 감산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격을 억제하는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가격의 상승 효과까지 누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펙의 감산과 관련한 논의도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우리 연모 트레이더님은 오늘 오히려 관망이세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게 이제 유가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부딪힘이 있었을 때에 미국의 지표, 그러니까 그 리포트는 거의 뭐 70불도 넘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어디다가 맞춰야 될까요? 70불이 넘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52불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경기가 위축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또 공장 가동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도 당연히 역할이 크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관망을 하는 것은 요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65불 때에 여기 갔었을 때 70불 얘기 나왔었는데 그 65불 때가 4월 달 얘네들은 이제 월물이 월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되는데 4월 달에 2019년도의 고점이었고 그리고 6개월 후에 12월 달에 고점이었었고요. 지금은 다시 2개월 후에 저점인 6월 달 그리고 이제 이 52불 때가 다중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의 악재와 다르게 지금 어떤 경기 위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자리에서 쏟아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내려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유가 혼자서 올라갈 수는 없고 지금의 유가는 단순하게 어떤 독립적인 위치보다는 나스닥이라든가 S&P가 내려갈 때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할인데 오늘 당장 놓고 본다면 사실 겁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서 얼마를 먹겠습니까?
그죠? 이게 여기서 얼마를 더 내려간다라고 해서 사실 투자자들이 여기 지금 이 52불에다 대고 막 매도를 치고 들어가서 수익을 보는 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이 정도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면 아마 급락보다도 그냥 이렇게 좀 아주 힘들게 거래하기도 좀 불편한 그런 흐름으로 좀 만들어지고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금유무 트레이더는 오늘 5일 관망 의견 주셨고요. 자, 지금 오늘 지수 트레이더 그리고 황금유무 트레이더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무료 리딩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무료 리딩 체험권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미 증시 개장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3대 지수 개장했습니다. 지금 홍조로 출발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걸로 다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선물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66% 하락세입니다. 3,25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46% 하락세입니다. 9,05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27% 하락세입니다. 5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전장 대비 0.44% 오름세입니다. 1,583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현재 보합권입니다. 1.1051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흐름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제 개장을 했는데 미국 지금 3대 지수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0.5에서 0.6%가량 지금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요. 선물시장을 보면 지수 선물이 그런데 지금 개장을 하면서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준 차장님? 저는 뭐 계속 일단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실적이 나와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예상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지 않는 한은 이 지수를 조금 업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네, 저는 일단은 이 우한폐렴의 분위기가 계속 지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락 쪽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모 트레이더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지수가 이제 그거예요. 우리 지수님이 계신 자꾸 지수 그러네. 네. 어떻게 접근하느냐입니다. 내가 보통 한 30분 차트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2박 3일 정도의 추세를 봐야 되고 또는 뭐 120분이라든가 어떤 장기 120분이면은 2시간의 봉이 하나 형성되는 건데 그 정도 봉을 보시는 분들은 일주일치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아까 제가 지금은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은 짧게 트레이딩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증시의 가장 호재는 많이 빠졌을 때죠.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방송에 많이 합니다. 우리가 팔당댐이 아닌 이상 물이 쫙 쏟아지진 않죠.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시냇물이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풀도 지나가게 되고 돌도 지나가요. 그러나 그 물은 내려옵니다. 그죠? 근데 그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부딪혔다가도 틈새로 내려오고 하는데 즉 하락을 할 때 무조건 다 쏟아지지 않으니 아까 오늘 낮에 주간에 어느 정도 빠진 거가 좀 반영을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단타만이 살 길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단타로 짧게 가시고 또 어느 정도를 그냥 무작정으로 거래를 하지 마시고 최소한 10분 봉이라든가 이런 걸 봤었을 때 음봉이 앞에 봉 이상의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는 장악형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매도를 들어가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전략 드릴 때 9,080선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까 9,055선, 57선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 일단 80선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85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익절을 좀 할까요? 지금 보니 뭐 시가 가까이까지 가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나스닥입니다. 이게 사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측 불허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장대봉이잖아요. 이 장대봉은 11시 반에 미국 시장의 트레이더 투자자들은
많이 빠졌어. 일단 지금은 들어가도 돼. 라는 심리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많았을 텐데 월봉이 내일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최소한 선물지수라든가 아니면 종합지수,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다우든 나스닥에는 보면 그 월봉이 그렇게 무너뜨리지는 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줘서 뭐 아유 이걸 샀다면 충분한 수익이 나와서 저라면 그쵸? 지금 팝니다. 이제 팔러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9,090까지 네. 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더 많은 수익을 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매수 들어간 분들은 여기서 입자를 하셨고 그렇다면 지수 트레이더는 아까 9,090선, 89선에서 매도를 이제 보셨는데 그럼 이제 좀 들어가면 될까요? 네, 지금 말고요. 지금 현재 시가가 제가 이제 보이네요. 시가가 지금 9095.75거든요. 네. 보통 흔들 때 여러분들 기준선 잡을 때 한 가지 시가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나스닥이 흔들고 있지만 지금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장 오랫동안 느긋하게 기다리는 자한테 항상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아침 7시에 시작했던 9095자리가 시가거든요. 그래서 9095까지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요. 9095에서 아마 계속 흔들 겁니다. 흔들다가 9095를 깨고 내려오면요. 9095에서 매도를 잡으시면 밑에 매도 분량만큼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가 9,095.75선 이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매도를 보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9,095.2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넘었네요. 9,09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지켜보시고요. 시가가 내려가는 거 확인이 되면 그러면 시가에서 매도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계정과 함께 다시 한번 미 증시 지수 선물 좀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장은 자세한 개장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가 지금 개파락 출발을 했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지수가 지금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트레이딩 조금 유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다우존스 지수는 0.16% 하락한 28,68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S&P 500 지수는 0.28% 떨어진 3,264선에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2% 하락한 9,263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지금 장 초반에 개장했을 때보다 지금 0.5% 이상씩 낙폭을 줄이면서 지금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증가하고 또 페이스북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런 다우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이끌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항공주와 여행주, 미국의 델타 항공, 또 유나이티드 항공 등등 많은 종목들이 또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지금 MS, 마이크로소프트 지수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되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코카콜라 마찬가지로 실적 호조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금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스북이 6.54%, 이 선물 시장에서는 7% 이상 급락을 했다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이 본장에서는 6% 이상 빠지면서 나스닥의 지수를 조금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선물 시장, 현물 시장 모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실적의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서요.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스닥은 지금 0.1%까지 낙폭을 줄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지수 잘 체크하시고 오늘 트레이딩까지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수 트레이더님이 시가를 정정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날짜를 잘못 봤어요. 네. 오늘 아침 시가가요. 9,111.25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매매 창을 보시면 거기 시가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유념해서요. 그 기준선으로 들어가시는 그 기준선을 기준으로 매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9,111선 다시 정정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바로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오늘 장에서는 좀 조정을 다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세 분은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0.2%가량 조정받고 있는데 업앤다운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지수트레이더님 골드. 죄송합니다. 제가 네. 지금 자, 일단 연모님은 오늘 매도, 그리고 준 차장님은 매수. 골드는 항상 매수죠.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매수예요? 네. 골드는 늘 매수. 골드가 답이다. 네, 맨날 그렇게 몰리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네. 자, 지수님 결정하셨나요? 네, 근데 이건 좀 애매한데요. 네. 제가 그냥 그러면 웨이트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할게요. 지수님은 오늘 관망 보고 계시고 네. 그럼 연모 트레이더님부터 한번 보죠. 지금 이제 11시 반에 장이 개장을 하죠. 그럼 이제 뭐 정말 소하고 곰하고 싸웁니다. 네. 소가 오늘 현재 시초가에서 이겼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상승장을 불마켓, 뭐 하락장을 베어마켓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하고 곰하고 싸웠었을 때에 그동안에 안전자산들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채권금리 아까 우리 그 채권금리 커브 현상 이런 거 얘기하시던데 국채가 10년 국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골드도 올라갔고 은 뭐 다 올라갔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안전자산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다면 실버가 급락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네. 급락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대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채는 그냥 올라갔는데 엔도 급등을 했어야 돼. 네. 엔도 그냥 올라가다 계단형이야. 그러면 그들의 상승 무게가 어느 정도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벌써 장 출발, 그러니까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나스닥이 치고 올라가니까 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매도를 쳤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흐름을 본다면 현재는 지수 쪽에서는 황소의 뿔로 들이받아서 들어 올렸고 얘네들은 곰의 앞발로 눌렀다라고 봤을 때 오늘은 그래도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매도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데 개장하면서 골드는 좀 더 눌리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아까 지수님이 시가 얘기 참 잘하세요. 네. 자, 시가라는 것은 아침에 출발했었을 때 가격이죠. 네. 시가 위에 있다면 양선이거나 양봉이 되고 시가 아래에 있으면 양음선이거나 음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힘의 균형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버텼던 이 골드 세력들이 시가를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할 때 만약에 12시 돼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악재가 나온다면 얘네들도 급반등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네. 시가 근처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서 현재 골드의 시가는 1582.4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 네. 뭐 11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어지기 시작한 자리가 1585인데 거기를 치고 올라가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가 정도에서 매도를 들어가되 혹시라도 만약에 급변동이 있다라면 난 1582.5에 매도를 들어가고 1585 한 2, 30틱 정도로 컷을 걸으셔서 여기다 대고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582선에서 매도를 들어가자 이런 전략 주셨고, 자, 지스트레이더님은 관망 드셨는데 지금 골드 어떻게 볼까요? 지금 아직 해석이 좀 안 되긴 하는데요. 15분 차트 보시면 네.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지금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만큼 매수 세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지금 15분 차트가 완성봉이 지금 아니거든요. 원래 시초가의 15분 차트가 음봉이면요. 피보나치 수혜상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15분 차트가 음봉을 그리려다가 이렇게 긴 아랫꼬리를 들고 올라간다는 거는 나스닥이 떨어질 때 이게 올라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잘 주의를 하시고요. 네. 지금 일단 음봉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쪽으로 방향이 갈지 몰라서 일단 웨이트 앤 시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스트레이더는 관망 주셨고 우리 준 차장님은 오늘도 골드가 답이라서. 네, 저는 이렇게 약간 이미지를 좀 굳히려고요. 약간 골드 신봉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 연모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는데 지금 실버가 안 올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여기에 또 이게 또 비하라고 하면 비하일 수가 있는데 이걸 또 네이버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또 많은 얘기가 나올 텐데 JP 모건에서 실버를 지금 몇 년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비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몇 억 온스를 비축을 했고 이거를 10년 계획을, 그러니까 10년 더 미래 10년 장기화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실버는 계속 사서 창고에 비축을 해두고 선물로는 다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이거를 또 선물 가격을 억누른다, 또 이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또 비하니까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네, 저는 골드는 뭐 지금 워낙 지금 불안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뭐 이렇게 뭐 지금 뭐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저는 단기는 저는 못 봅니다. 저는 차트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 이제 사람들이 골드 이러면은 이제 금으로, 현물의 금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유가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금이나
유가가 하락을 하면 실질적으로 실물 시장에서는 별로 반영이 없어. 그런데 오르면 아주 바로 반영이 돼요. 그게 참 저도 야, 희한한 속성이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까지 저희 한번 오늘 짚어드렸습니다. 자, 준 처장님, 팔라디움 어떻게 할까요? 팔라디움 내일 하죠. 네. 내일 하죠. 네. 자, 일단 그럼 혼자 한번 업앤다운만 들어볼까요? 팔라디움 업이죠. 저는 그거보다 플라디움에 대한 거가 그게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어디에 쓰이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지금 쓰이는 거는 그 매연 이제 감축 촉매제.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제 글로벌 친환경 시대가 되는 때 이제 수요가 급상승하는데 공급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저하고는 안 맞네. 장기적. 자, 그럼 일단 빠방까지만 들고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준 처장님, 지스트레이더도 준비가 돼 있네요. 자, 그럼 업앤다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두 분은 일단 매수를 드셨고 연모 트레이더님은 이제 맞지 않다 관망 일단 주셨습니다. 자, 그럼 팔라디움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아쉽네요. 자, 세 분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또 꽉 채워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도 1시간 동안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